나중에 어찌 되겠지. 우리 때는 다 이렇게 살았어 라는 말만 믿고 은퇴 준비를 대충 혹은 아예 안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사실 예전에는 부모 세대가 주로 농경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면서 넉넉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생활은 마을이나 가족의 지원으로 그럭저럭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나라에서 주는 연금이나 자녀의 도움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은퇴 기간이 훨씬 늘었고 자녀 역시 자기 삶을 챙기기 벅찬 시대가 되었습니다. 갈수록 상승하는 물가와 주거비, 의료비까지 생각하면 은퇴 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위험은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은퇴는 그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불안의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은퇴를 준비한다고 해서 무조건 잘 준비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때로는 열심히 준비하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상 도움이 전혀 되지 않거나 오히려 발목을 잡는 잘못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막상 은퇴하고 보니 수익이 나기보다 손해만 보는 혹은 애초에 실행 가능성이 희박했던 식의 준비 말이에요. 은퇴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경고하는 사례들이 꼭 존재하죠. 오늘은 그런 잘못된 은퇴 준비 방식 중 몇 가지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가 예전에 배웠던 은퇴 설계 전문가께서 하신 말씀이 저희 집에서는 절대 안 하죠 라는 문장으로 크게 인상에 남았는데요. 정말 그분이 원칙으로 삼고 있고 실제로 본인도 지키고 있는 절대 피해야 할 준비들의 이유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이런 함정들은 피해서 더 현명하고 안정적인 은퇴 생활을 마련하시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본론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1. 감정적 부동산 투자. 남들 다 하니까 나도 해야지. 사실 한국에서 은퇴 자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부동산 아니겠어요. 주변에서 누가 건물을 사서 월세 수익을 올린다고 하면 부럽고 나도 빨리 뛰어들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은퇴 전문가들은 대부분 무계획한 부동산 투자는 절대 금물이라고 강조해요.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만 갖고 덜컥 뛰어들었다가 되려 하락장에 집값이 떨어지면 어쩔 건지 혹은 월세 수입이 보장될 거라 생각했는데 공실이 계속 생기면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서도 50대 초반에 부동산 투자에 몰두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은 퇴직금을 몽땅 털어 주택 두 채를 샀는데 임대가 잘 되어 매월 월세를 꼬박꼬박 받을 줄 알았대요. 그런데 뜻밖에도 시세가 꺾이면서 집값도 하락하고 그 지역에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우후죽순 생기는 바람에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죠. 결국 1년을 공실로 놔두다가 어쩔 수 없이 크게 가격을 낮춰 세입자를 들였습니다. 하지만 월세 수익은 처음 생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었고 이자 비용은 계속 나갔죠. 그분은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아예 월세 수익 말고 다른 안정적인 상품을 찾았을 텐데라며 후회하셨어요. 특히 은퇴 후에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할 일도 많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체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 긴급 상황에서 현금화가 바로 되지 않는 부동산의 특성상 원금이 묶여버리는 문제도 신중하게 살펴봐야 해요. 단순히 남들도 다 하니까라는 감정적 판단이 아닌 내 가족의 생활 패턴, 수익 구조, 현재 자금 상황, 미래 계획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 무작정 자영업 창업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나 해볼까?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실수가 바로 은퇴 후 곧바로 무계획한 창업을 하는 거예요. 평생 회사를 다니면서 꿈꾸던 제2의 인생을 위한 사업 아이템을 고민하는 건 좋지만 이거 괜찮겠는데? 라는 간만으로 돈을 쏟아붓는 건 정말 위험합니다. 주변에 보면 퇴직 후 퇴직금을 털어 작은 식당, 카페, 편의점 같은 거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은퇴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절대 준비 없이 시작하지 말라고 경고해요. 제가 직접 들었던 사례가 있는데 한 40년 정도 대기업을 다니다가 60세에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소위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나왔으니 뭔가 소일거리를 해볼까 하시다가 주변 지인이 치킨집은 언제나 잘 되더라고
추천하는 바람에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신기하고 재미도 있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치킨을 튀겼대요. 문제는 체력. 회사에서는 주 5일 근무에 정시 퇴근했지만 자영업은 1년 365일이 전쟁터였습니다. 재료 수급부터 인력 관리, 가게 마감, 고객 응대까지 어느 것 하나 편히 넘길 수 있는 게 없었죠. 결국 1년 반 만에 폐업했는데 투자 금액도 회수하지 못하고 몸은 몸대로 망가져서 우울증까지 겪었다고 해요. 특히 은퇴 후에는 건강 관리에 돈과 에너지를 더 쏟아야 하는 시기인데 오히려 무리하게 현장 일에 매달리면 병원비 지출도 늘어나고 심리적인 스트레스도 커집니다. 괜히 쉽게 돈 벌 수 있겠지라고 생각했다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정말 사업을 하고 싶다면 시장 조사와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해보고 최소한의 운영 자금만 투자해 테스트 마켓 형태로 먼저 작게 시작해보는 게 낫습니다. 더불어 본인이 직접 모든 일을 감당하기보다 어느 정도 전문 인력이나 파트너와 협력할 수 있는지도 충분히 검토해야 해요. 3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지 우리 자식이 잘 벌 거니까 기대해도 되겠지? 한국 사회는 유교 문화가 깊이 뿌리 박혀 있어서 은퇴 후에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자녀들도 자립하기가 쉽지 않고 결혼 후에도 맞벌이하지 않으면 생활비를 대기가 버거운 상황이에요. 게다가 집값, 육아비용, 교육비 등 각종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잖아요. 이런 현실에서 부모님 세대가 은퇴 후 생활비나 의료비를 전적으로 자녀에게 기대한다면 자녀 입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주변에도 실제로 자녀에 대한 믿음 하나로 은퇴 준비를 별로 안 하셨던 분이 있는데 막상 아들이 결혼하고 나니 손주 교육비에 집 대출금까지 끼어 있어 부모님 생활비를 돌볼 여유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노부모님께서는 작게 빌린 전세금에서 매달 생활비를 빼쓰는 형편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세 만기가 돌아왔을 때 새로 올린 보증금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다시 단칸 월세로 옮겨야 했고요. 이렇게 자녀를 믿고 준비 없이 지내다가 나중에 자녀와의 관계도 부담스럽게 되어 버리는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사실 자녀가 잘 되면 부모님을 자연스레 돕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부부끼리 혹은 개인 스스로의 준비가 반드시 필요해요. 은퇴 전문가들도 늘 가족과 정서적 유대를 쌓되 재정적인 부분은 독립적으로 준비하라고 조언합니다. 자녀에게 부담을 주기보다 미리 내 노후 자금과 계획을 만들어 두고 필요한 의료비와 생활비 정도를 산정해 두는 거죠. 연금 상품이나 개인연금, 안정적인 금융투자나 저축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고 60세 이후에도 내가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런 준비 왜 위험할까? 위에서 본 세 가지 예시에서 느낄 수 있듯이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복잡하고 변수가 많습니다. 한번 실수하면 복구가 어려운 경우도 많고요. 즉, 은퇴 전에 어설프게 준비하는 것보다 무작정 준비하는 게 더 나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해요. 투자 위험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은퇴 후에는 투자에 실패했을 때 만회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체력적 정신적 부담 창업이나 자영업은 젊을 때보다 체력과 정신력이 떨어지는 은퇴 세대에게 훨씬 더 큰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관계 변화 자녀나 다른 가족에게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오히려 가족 간 갈등이 커질 위험도 있습니다. 은퇴 전문가는 충분한 조사와 계획, 현실적인 시뮬레이션 없이 무조건 뛰어드는 행동은 본인의 정신적, 경제적 안정을 해칠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커다란 부담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런 무계획과 막연한 낙관이에요. 오히려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플랜을 세워서 작은 실패는 겪더라도 큰 실패를 피할 수 있는 전략을 짜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현실적인 재정 점검. 현재 가용 자산이 얼마이며 매달 확정적으로 들어오는 소득연금, 이자, 배당 등은 어떻게 되는지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상 의료비, 주거비, 생활비 등 필수 지출을 계산해 본 뒤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설계하는 거죠. 전문가 상담. 은퇴 설계 전문가나
금융 전문가를 찾아가서 객관적인 조언을 들어보세요. 주먹구구식으로 남들이 잘 됐다더라 하는 투자를 쫓기보다 내 상황과 목표, 리스크 허용 범위를 꼼꼼히 따진 뒤에 맞춤형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예행 연습 및 소액 투자. 무작정 큰 금액을 투자하거나 사업에 쏟아붓기 전에 미니 버전으로 운영해 보는 거예요. 예컨대 식당을 하고 싶다면 푸드트럭이나 팝업 스토어 형태로 먼저 시장 반응을 살펴본다든가, 부동산도 실물 매입 전에 REIT, S리츠 같은 간접 투자로 흐름을 파악해보는 시기죠. 꾸준한 자기관리와 네트워킹. 은퇴 후에 제2의 커리어나 파트타임 일을 하려면 그에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미리 공부해두는 게 좋습니다. 또 친구나 동료들과의 네트워크를 이어가면서 여러 정보를 교류하고 공동투자나 파트너십 기회를 찾아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가족과 대화하기. 자녀나 배우자와 미리 충분히 소통하여 각자 어떤 역할을 기대하고 또 어디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오해 없이 현실적인 선을 함께 정해두면 나중에 감정적인 충돌을 줄이고 서로 응원과 협력을 더 수월하게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은퇴 전문가가 저희 집에서는 절대 안 하죠 라고까지 단호하게 말하는 이유는 그만큼 잘못된 은퇴 준비가 가져올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에요. 은퇴 후 재정이 무너지면 회복하기 어렵고 잘못된 결정이 건강이나 가족 관계까지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특히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오거나 혹은 회사를 그만두면서 시간적 여유가 생기는 시점에 사람은 과감한 행동을 하기 쉽거든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하는 심리도 작용하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가장 냉정하고 현실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감정적 부동산 투자 남들이 다 좋다고 해도 내 상황에 안 맞으면 독이 될 수 있다. 무작정 창업 자영업은 말 그대로 24시간 사업체를 지켜야 하는 전쟁. 은퇴자에게 체력 정신적 부담이 엄청 크다. 자녀에게 전적으로 의지. 자녀도 본인 삶이 빠듯한 시대, 부모가 부담을 전가하면 결국 가족 모두가 힘들어진다. 위 세 가지 사례는 분명 어느 정도 예외 사례도 있고 또 성공적으로 해내는 분들도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실패 위험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조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자신의 능력과 상황에 맞는 구체적이고도 신중한 준비죠. 은퇴 생활은 60세나 65세 즈음에 갑자기 뚝 떨어지는 시점이 아니라 이미 3040대부터 천천히 준비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시작하면 어제보다는 나은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위험천만한 선택들을 피하고 대신 작게라도 내 상황에 맞는 안정적인 대안을 찾아 조금씩 실천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금상첨화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즐겁고 활기차게 사는 법을 궁리해 볼 수 있어야겠죠. 거기에 앞서 말한 몇 가지 투자나 창업 혹은 자녀 의존 등 위험천만한 요소들만 피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노후 준비는 훨씬 탄탄해질 거라 믿습니다. 저희 집에서는 절대 안 하죠. 라는 전문가의 경고가 그냥 겁주려는 말이 아닌 실전에서 수없이 많은 실패 사례를 본 사람의 진심 어린 조언임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현명하고 건강한 은퇴 생활을 만들어 나가면 좋겠습니다.